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신상털이 수용소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상털이 수용소라는 게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뉴스를 TV로 시청을 하다가 기사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별칭 신상털이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는데 제가 받았던 의뢰하고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상털이 수용소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기의 일종입니다. 시대에 따라 흐름을 타는 유행하는 사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일종이죠. 그런 것들도 유행을 타게 되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서 잘 안 통한다 싶으면 새로운 유행의 사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신상 정보에 대한 그런 사기들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타게 되거든요. 항상 이건 존재해요. 저도 사실 심지어 저도 전화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인데 이 사기도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불과 한 달 전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마사지 업소인데 당신이 마사지 업소에 왔을 때 나는 그 성관계 하는 영상, 불법 마사지 업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성관계 하는 영상을 내가 촬영을 해놨다, 사실. 근데 내가 그거를 당신 가족들하고, 당신 가족들하고 주변에 지인들한테 유포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돈을 주면은 유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기,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가 통합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여러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개인정보를 따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마사지 업소에 한 번이라도,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충분히 속을 수 있겠죠. 속고, 그렇게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들의 사기는 돈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내 신상 정보가 까졌다 하더라도, 오픈됐다 하더라도, 신상 정보가 여러 군데 오픈을 됐다 하더라도, 나한테 피해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주게 되면은,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을 주면은, 당장에는 그거를 멈추더라도, 조금 지나면 또 그걸로 협박을 해옵니다. 그래, 2차, 3차, 뜯어가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나오겠다 싶을 때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그런 제가 겪었던 그런 전화는 그런 허위 사실을 위주로 지뢰 이렇게 전화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마사지 업소를 갔다면은 지뢰 겁먹고 그렇게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업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안 걸려들겠죠. 근데 그런 업소에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불안함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가는 건데, 어쨌든 오늘 주제인 신상정보 수용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뉴스에,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거의 제가 받은 의뢰랑 흡사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텔레그램이나 추적이 안 되는 앱을 통해 가지고 앱 채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피해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곳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이나 피해자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유포를 하면서 뭐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돈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악질적인 게 실질적으로 허위사실이지만은 이거를 해명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명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또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또 유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바깥에 나가면은 누군가 내 사진을 그런 곳에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라는 건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피해자의 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런 게 한번 보도가 되면 또 그걸 보고 따라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이거는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가해자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찰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게 당장에 급하게 뭐 빠르게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비해서 잡았을 때 미성년자의 확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 이게 경찰들이 사실 이런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경찰에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진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온 건데 수차례나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가지고 수천 명을 초대해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초대해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뭐 사진들도 보면은 좀 노출이 있는 사진까지 막 이렇게 그곳에서 공개를 하면서 얼굴 완전히 확실하게 나오게끔 공개를 하고 뭐 신상 정보 뭐 어디에 사는 누구 이름까지 공개를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연락처 이런 것도 공개해 버리니까 전화도 오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인스타그램 뭐 DM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막 이런 악의적인 뭐 이렇게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텔레그램이라는 게 메신저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어플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러시아도 그런 부분에서 좀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특히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암시장이나 뭐 어두운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추적이 안 되냐 하면은
그 러시아 그 텔레그램 회사에서 그거를 뭐 협조 요청이 들어와도 넘겨주지를 않아요. 러시아에서도 그거를 협조를 해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공권력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거지 외국 기업에는 그게 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의 정부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실드를 쳐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하면 사실상 추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상황은 너무 절박하고 절실한 걸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저희가 손해 보면서까지 이 일을 처리해 줄 수는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거는 기간도 상당히 걸릴 거고 조사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피해자 아버님한테 의뢰인한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찾아도 이게 뭐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사실상 다른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가 뭐 촉법소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이 처벌도 못하고 오히려 돈만 쓰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아버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시더라고요. 조금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찾을 확률도 뭐 시간이 뭐 원정이라면은 찾겠죠. 근데 이거를 찾을 확률이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찾을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정보가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라리 아버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업체에 일을 맡기지 마시고 아버님 스스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정보 안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률적으로 희박한 확률이었는데 정말로 운 좋게 그 가해자를 잡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래서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제가 약간의 사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분도 좋고 뭐 보람도 느낍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알려드린 거는 어떤 의도였나 하면은 이걸 저희가 사실 일을 받아서 하면 좋죠. 저희도 뭐 사실 뭐 일을 받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있는 업체지 뭐 무료 봉사하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알려드린 거는 아버님 상황이 너무 딱해 보였어요.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게 보이진 않았고요. 뭐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뭐 사실 좀 안쓰럽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시시각각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그런 사진들과 개인정보들이 뭐 딸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크게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라도 이걸 잡고 싶어 하는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잡을 확률도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은 사실 또 다른 업체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업체들 중에서는 양심적인 업체들도 있지만은 저희 업계가 뭐 생각해 보면 조금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내가 확실히 잡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렇게 뭐 비용은 받아놓고 계속되는 추가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돼 가지고는 이거 뭐 아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아 이건 찾을 수 없다 못 찾았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물론 못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찾았다는 흔적 정도는 충분히 거기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업체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은 그렇게 속이질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저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못 찾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사실은 뭐 일이 꾸준하게 있는 업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일이 없는 업체라면은 뭐 어떻게든 이거라도 받으려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비용을 낭비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제가 알려드린 건데 어쨌든 오늘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은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신상정보수용소라는 별칭을 가진 사기 유형이 있는데 이게 요즘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사실 이게 검거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 굉장히 더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업체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워낙에 이런 작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SNS가 많이 발달을 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정보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어쨌든 한 번쯤 저희 같은 업체에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 사기 유형이 어떻든 간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보시면은 뭔가 단서가 발견되고 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최대한 빨리 잡아야만 이런 최대한 빨리 잡아야만 이런 유형의 사기들은 피해가 극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